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관세가 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자 현지 시간 7일에 각국의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고 또 스캇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현재 불거지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8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는 미국의 국채 입찰, 또 지난 6월 FOMC 회의록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0시 30분에 미국의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하고 현재 해외 선물 시장도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또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이 있을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아직은 한 타임 일단은 조금 지나갔거든요. 한 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 지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항생 먼저 일단은 볼게요. 항생은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매매 전략, 네. 매매 전략 강조를 일단은 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 강조를 드리는데, 항생은 첫 번째 아시아장인 오전 시간, 그죠?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 이렇게 일단은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11시 전후에서 여러분들 끝내셔야 됩니다. 11시 전후에서 여러분들 매매 일단은 끝내셔야 되고요.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22시 30분, 22시 30분에 기법과 추세 나오는 대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항생을 일단 보면요. 우리 22시 30분에 일단은 터졌는데 이게 왜 터졌는지가 중요하죠. 왜 터졌는지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5일선 기법입니다.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여기죠? 23,900 라인 정도 되고요. 한 100틱 정도 순식간에 일단 오르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틱 이상 같습니다. 지금 보면 100틱 이상. 그래서 이게 왜 터졌냐? 사실은 왜 터졌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무조건 수익만을 위해서 뛰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지금 상승이 올랐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맞받아 칠 수는 없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법에 의한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 성견 선생의 기법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5일선 기법. 두 번째 21선. 제가 항상 계속 강조드리죠. 반복하고 수렴과 발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렇게 딱 네 가지가 있는데, 5일선 기법하고 매주 화요일 날 내일입니다.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1번과 4번이 거의 메인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5일선 기법이죠.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 이런 건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으시면 일단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미니다우를 잠깐 볼게요. 미니다우를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8. 지금 968. 9월물이죠? 잠시만요. 968 정도네요. 미니다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할게요. 968. 968입니다. 자, 그냥 보겠습니다. 968에 매도 MIT 일단은 하세요. 미니다우는 968에 매도 MIT 일단은 하시고, 미니다우는 지금 보시면 이 5일선 기법, 21선 기법과 5일선 기법에 의해서 자리가 일단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박스장이에요. 그죠? 여기 일단 박스장입니다. 중앙견 일단은 박스장이니까 여기에서 매도 쪽으로 훅 내려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968에 매도 MIT, 968에 매도 MIT 하시고 30, 30, 익절 30개, 손절 30개 걸고 짧게 한 번만 조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8입니다. 968에 매도 MIT에서 대응 일단은 조금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리장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요거죠. 예. 수렴과 발산 자리, 요 자리.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되는 요 자리.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매도 딱 치시면 되고요. 매도 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5일선 기법 여기 나오고 있죠?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매도 치시는 거.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매도 치시는 거.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8에 일단은 매도 일단은 들어갔고요. 짧게 한번 좀 30, 30만 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으로 일단은 가면서 제가 일봉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오늘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주로 일단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항생을 일단은 보시면 V자 반등, 그렇죠? V자 반등 일단은 그리고 전고라인 지금 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탑 지금 조금 만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3탑 만약에 못 뚫는다고 하면 2점이죠? 2점 일단 뚫고 내려올 건데 여기 무슨 지점인지 일단 볼게요. 자, 160인데 23,160가량 되죠? 23,160을 2만 잠시만요. 네. 자, 23,160. 23,160을 향해 갈지 아니면 전고 라인입니다. 24,500을 향해 갈지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된다라고 일단 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가 없어요. 뚜렷한 지표 없고 아직은 이슈. 이제 상호관세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뚜렷한 이슈, 지금 보이는 뚜렷한 이슈는 일단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 이번 주 해외 선물의 흐름을 일단은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조용한 한 주가 될 수 있다. 조용한 한 주. 물론 변수는 있기는 합니다. 상호 관세죠. 관세 이슈. 이제 유예 기간 일단은 좀 지나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죠? 유예 기간 일단은 지났기 때문에 관세 이슈를 빼고는 아마 조용한 한 주. 원래 두 번째 주가 조금 많이 조용하죠, 여러분. 예. 두 번째 주가 일단은 좀 많이 조용한데 그 조용한 한 주가 될지 일단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패턴이 21선 이탈하면서 올라오는 패턴. 그러니까 21선 이탈하면서 전고 라인 뚫었죠. 21선 이탈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고 라인 뚫었습니다. 이런 패턴들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올라가진 않는데 일봉상으로는 21선 이탈한 다음에 전고 라인 뚫고 21선 이탈한 다음에 전고 라인 뚫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21선 이탈한 다음에 전고 라인 뚫을 확률이 패턴상으로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항생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서 자, 항생 매수 쪽, 그 다음에 제가 시간, 항생의 주요 시간대 아까 오전, 오후 말씀드렸고 기법까지 일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일단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미니다우 일단은 보겠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제가 968에 매도 MRT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짧게 갔어요. 오늘은 968에 말씀드렸고 익절 37, 938 그렇죠? 937까지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익절 나가셨을 거고요. 지금 요게 되게 애매한 게 자, 여기까지는 매도 추세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매도 추세로 가시는 게 맞고 여기도 뭡니까?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추세는 뭐예요? 일단 방향은 뭡니까? 방향. 추세는 없다 치고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매도 쪽이에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두 개만 딱 보시면 돼요. 방향은 5일선과 21선 두 개만 일단은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뭐예요? 골든크로스 지역이니까 매수 지역이고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데드크로스 지역이니까 매도 지역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방향성 일단은 탐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뭡니까? 여기만 일단 좀 잘라 두고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어때요? 꼬리도 길고 그렇죠? 꼬리도 길고 음봉 떨어진 거 양봉이 지금 다 메우고 있고 음봉 떨어진 거 양봉이 다 메우고 있고 박스 횡보장이에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일단 방향성 뭐예요?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니까 매도 방향성 설정하셔야 되고요. 매도 설정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타점. 해외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뭐예요? 방향과 타점. 첫 번째 방향은 5일선과 21선 두 개 비교해서 매도 포지션 잡으시고 타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까지 이게 968이거든요. 968에 매도 진입하셔서 수익 일단은 깔끔하게 일단은 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또 짧게 봤는가? 첫 번째, 지금 박스 횡보장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본 것도 있고 두 번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체크를 하시면 일봉상 뭐예요? 지금 매수존이에요. 매수존. 그렇죠? 일봉상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매수존이란 말이에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자, 항상 매매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거 했죠. 전문가들이 일봉 분석할 때 어떻게 보는지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봉을 먼저 봅니다. 일봉을 보면서 뭐예요? 이평선을 봐요. 일봉과 이평선을 보면서 뭡니까? 매수의 힘이 강한지 매수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수의 힘이 강한지 혹은 뭐예요? 매도의 힘이 강한지 일단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 자, 이평선상으로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고 또 뭡니까? 지금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힘이 세다, 무슨 쪽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 미니다우 매수 쪽이다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 매수의 힘이 강한 장, 강한 날, 강한 장. 자, 그럼 뭐예요? 매수는 길게 가져가셔라. 제가 설명드리죠. 매수는 길게 가져가셔라. 왜? 이게 추세니까. 그러면 매도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매도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매도도 들어가셔도 된다. 왜냐? 아니, 매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들어가실 거예요? 매도 안 들어가실 겁니까? 매도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단 뭐예요? 매수의 힘이 센 장이기 때문에 매도 진입했을 때는
짧게 본다. 왜? 추세는 아니니까. 추세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짧게 봐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오전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전문가님 오늘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매수라고 하면 하루 종일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잡으실 거예요?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잡으실 겁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매수든지 매도든지 선물은 들어갈 수 있다. 단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어디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봉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은 똑같아요. 일봉 문서 딱 했을 때 뭐예요? 골든크로스 지역에 있고 양봉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뭡니까? 약하지만 지금 양봉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매수의 힘이 세다. 그럼 매수 들어가면 좀 길게 가고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에서 하신다. 매매는 그냥 짧게 들어가면 돼요. 짧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분봉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분봉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분봉으로 옮기면 이 지역에서 매수다. 매수는 짧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일단은 이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968에서 50틱 이상 가고 있는데 요거는 안 아까워하셔도 돼요. 안 아까워하셔도 됩니다. 요거 안 아까워하셔도 돼요. 그건 여기서 짧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이건 운이에요, 운. 지금 일봉상 어떻게 돼요? 일봉상 캔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골이 길게 달리죠. 그럼 뭐예요?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꼴. 볼까요, 길게? 일봉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봉 보세요. 오늘 일봉 보세요. 오늘 미니다우 일봉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는 양봉이었는데 지금 음봉으로 조금 떨어졌죠? 요겁니다. 일봉. 그죠?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꼴. 자, 분봉 보겠습니다. 쭉 보면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쌍봉 그리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꼴.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일봉 캔들의 모습 보이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서의 힘이 조금 더 센 거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60틱 이상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요 두 종목 일단은 되게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나스닥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수익을 내는 거는 나스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나스닥 매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버텨야 되고 손절 여러분들 거시면 안 되고요. 거의 손절도 굉장히 좀 길게 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내시려면 나스닥보다는 나스닥과 비슷한, 그런데 리스크는 더 적고 움직임은 조금 덜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미니다우, 항생 이런 종목이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 분봉으로 일단 좀 돌아와서 자, 그러면 오늘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 자리를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면 자, 쭉 보세요, 여러분. 쭉 보십시오. 제가 11시 전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도 일단 보시고 자,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뒤에 파트도 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사실은 항생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구간은 일단은 나온다. 자, 실제로 오전에 수익 낸 겁니다. 자, 캔들 하나하나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예요?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끝입니다. 더 나오나요? 요거 하나 나오긴 합니다. 21선 기법.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진 여기에요. 이거 5일선 터치했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요? 자, 5일선하고 21선 비교를 하시라고요. 자, 5일선하고 21선 비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거의 첫걸음입니다. 5일선과 21선 비교해서 5일선이 지금 21선 밑에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매도 지역만 보시는 거예요. 매도만. 매도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데드크로스니까 이 구역에서는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니까 이건 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매도봉만 보셔야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진입,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진입 한 자리, 두 자리. 딱 두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본다. 21선 기법 요거 세 자리까지 있고요. 근데 오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매매를 요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캔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법을 수십 개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뭐예요? 딱 포인트만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해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 방향, 두 번째는 타점. 방향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만 비교해서 가자. 타점은 뭐예요? 성견 선생의 네 가지 기법. 내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하니까 기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만 딱딱 집어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더해서 뭡니까? 주요 시간대. 제가 짚어드린 주요 시간대. 요건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꽈배기죠. 21선 요렇게 가고 있고 5일선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크게 그려보면 꽈배기입니다. 꽈배기.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교차한다라는 건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격이 교체되고 박스 횡보를 그릴 뿐이다. 그래서 요거는 매매 안 하시는 구간. 뭡니까? 요때 매매하시는 구간. 일단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군. 나스닥과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이 주신 미니 다우 타점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도 선견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봤고, 자,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또 주요 상품별로 어떻게 전략 바라보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보실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준으로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오실레이터 ROC 이렇게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크루드 오일도 만나보시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일간 기준으로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골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준으로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 R,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9개의 지표가 현재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사이트의 매매 지금 전략도 살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분석 성견 마스터님이 굉장히 잘 해주신다는 거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들어가 봐야겠죠. 먼저 지금 글로벌 이슈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 시간 9일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서한을 보내거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에 대해 경고를 보내며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각국의 발송할 서한에는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터는 미국이 지난 4월 2일에 부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8월 1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예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4월 2일 관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최고 세율로 70%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대하며 결별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친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대두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소수의 상하원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위를 민주당에 뺏기는 등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인 다피드 타운리는 뉴스위크를 통해 미국 정치에서 제3당은 수명이 길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서도 머스크의 신당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화당 표를 분열시켜 하원이 민주당 우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사이 오펙 플러스 8개국 자발적 감산국 회의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8월의 증산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원국들은 8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4만 8천 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앞서서 시장이 예상했던 41만 1천 배럴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증산 계획까지 포함하면 감산을 시작하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셈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탄탄한 펀더멘탈과 낮은 재고를 근거로 증산 가속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증산을 멈출 수도 다시 감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슈들 주요 브리핑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중에서 이번 주에 또 미국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인 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번 주 이 관세 협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을 염두하면서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일단은 나스닥 차트 일단 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거 보시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대응 전략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은 지표가 없어요. 예, 지표가 일단은 완전히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하나만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표는 일단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일단은 한 주.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노동지표 발표되고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물가지표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두 번째 주가 없고 세 번째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되는 달이 있습니다. 이번 달 일단 이런 달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주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단 변수 뭐예요? 지금 관세, 상호관세가 세 달이 일단은 지났죠. 예, 90일 유예가 일단은 이번 주에 지나기 때문에 요게 하나 일단은 변수가 되려면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변수가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슈는 4월 달에 일단은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4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4월 달에 일단은 이슈는 다 나왔다. 충격은 시장이 받았다. 자, 그러면 알고 맞으면 충격이 덜 하거든요. 지금은 90일 일단 유예됐는데 이게 사실은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그 관세율만 일단은 협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일단은 저는 봐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냐 매도냐 요거를 제가 봐드리진 않을 거고 시장은 항상 요즘에는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무조건 대응이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유리한데 오늘 캔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죠. 어저께 최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에 지금 붙어 있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그죠? 5일선에 붙어 있는 모습 거기다 오늘은 음봉을 조금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는 쉬어가는 장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분석이고요. 분석이고 매매 포인트를 일단은 조금 찍어 드린다라고 하면 매매 포인트를 일단은 찍어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캔들의 길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고점과 저점이 길다라는 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익절을 더 길게 늘림으로 인해서 수익으로 리버스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캔들이 작아지잖아요. 캔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늘 캔들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고점과 저점의 폭이 굉장히 낮다. 여기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흔들고 갈, 손절만 따이고 흔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일단 요게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다 나왔어요. 제가 아까 미니다우도 짧게 봤었죠?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그죠? 많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주보다도 1주, 2주, 3주, 4주 차를 봤을 때 둘째 주가 굉장히 재미없는 주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많이 흔들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주차, 이번 주에는요, 매매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매매는 원래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주에는요, 더 신중하게 120%, 150%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한두 번 정도 컷났다고 해서 손절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신없이 붙으시잖아요. 진폭이 작아버리면 이 채널 구간 안에서 계속 손절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컷났을 때 거기에서 스탑을 하셔야지 10번, 20번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로스컷 나요, 로스컷.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요런 주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오늘 캔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캔들에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5일선을 지탱을 하면서 여기에서 노느냐, 5일선 이탈해서 5일선과 21선, 5일선을 이탈하고 5일선과 21선에서 이번 주에 노느냐. 여기에 만약에 다 똑같은데 최악의 경우에 5일선을 이탈해서 5일선과 21선의 캔들이 형성되면서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는요, 나스닥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매매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손절을 아예 안 걸고 하시거나, 근데 이런 일은 발생을 하면 안 되죠. 손절을 아예 안 걸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스닥을 포기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나스닥 일단은 그렇게 큰 프레임 일단 조금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골드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골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주 동안 배운 걸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일봉입니다. 골드 일봉인데 쭉 보면 어때요? 쭉 보면 박스 장이라고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딱 보더라도 박스 장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자, 조금 길게 볼까요? 자, 왼쪽으로 일단은 가면 추세가 뭡니까?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매수 포지션으로 인한 추세 익절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요 상황은 뭡니까? 박스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예,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쭉 보면요. 5분봉으로 일단은 오늘 오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5일선 기법이라든가 있죠? 5일선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셔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 박스 횡보장, 일봉이 박스 횡보장이기 때문에 분봉도 박스 횡보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 횟수 확 줄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 내일 화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제가 공개 방송 일단은 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일평균 매매 횟수가 4.1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시작해서 야간까지 전부 다 하루에 저 같은 사람도 4번밖에 안 들어가요. 예, 딱 포인트만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횟수 줄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아닌데 좀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요 여러분 매매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박스 횡보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진폭이 요 정도였다. 보통의 좀 진폭이 요 정도였으면 지금의 진폭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설정을 했던 특히나 손절 틱수 있죠? 손절 틱수를 넘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내가 설정했던 손절 틱수를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횟수를 조절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3월, 4월, 5월, 6월 달 정도에 계좌가 조금 망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횟수를 여러분들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매매 횟수. 하루에 매매 횟수 몇 번이지? 되게 많으실 겁니다. 요러면은 0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0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횟수 일단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일봉상으로 횡보 박스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도 횡보 박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골드를 일단은 이런 연유로 과감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텐션을 낮추셔서 일단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볼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좀 스펙타클해서 스펙타클 일단 하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대응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슈들이 다 죽었고 5일은 일단은 대응으로 보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요 시간대. 5일의 주요 시간대도 미장이기 때문에 22시 30분 이후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22시 30분 이후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 자, 그럼 여기 뭡니까? 5일선 기법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뭐 67.20 하면 벌써 이제 60틱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서 기법 일단은 살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기법 얘기는 많이 안 하고 거의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일단 있고요. 네 번째 이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한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내일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일선 기법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첫 번째 5일선을 터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일선을 터치한 양봉 혹은 음봉 종가 진입입니다.
종가 진입.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5일선 터치했죠? 21선도 터치하고 5일선도 터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지금 터치했죠? 꼬리로. 그래서 여기에 종가 진입, 여기에 종가 진입, 여기에 종가 진입 하신대요. 23시 이후에도 제가 방송을 시작한 23시 이후에도 5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나와서 충분히 여러분 하루 일당 하실 수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법 적용하시면 되고, 자, 특히나 이런 자리, 전고 라인,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매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어떤 전고 라인과 전저 라인에서 지지 저항에서 매수 매도 보시는 분들, 자, 저처럼 무조건 추세를 보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 여기에서 전고 라인에서 매도 쳐가지고 쭉 떨어져서 수익 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확률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확률. 모든 것은 확률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 23시간입니다. 해외 선물이 진행되는 23시간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요거를 보셔야 된다. 자, 23시간 중에 추세가 나오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횡보 박스가 나오는 시간, 요 두 가지로 일단 여러분들 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추세가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겁니다. 횡보 박스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고요. 주요 시간대에는 뭐가 나올까요? 확률적으로. 주요 시간대에는 확률적으로 추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주요 시간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프리장이라고 하죠. 프리장. 주요 시간이 아닌 프리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횡보 박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시간이 아닌 프리장에서 횡보 박스가 나오면 뭐를 봐야 돼요? 지지 저항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나오는 주요 시간대에는 뭐를 보시는 게 확률이 높아요? 추세를 보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간대가 아닌 뭐 요 정도 그냥 보죠. 횡보 박스가 나오는 주요 시간대가 아닌 데는 뭐예요? 여기에서 매도 치시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그죠? 여기에서 청산하시고, 여기에서 매도 치시고, 여기에서 청산하시고 하는 지그재그식 뭡니까? 지지와 저항을 보는 매수 매도. 요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주요 시간대, 저같이 추세를 보는 사람은 22시 30분 뉴욕장 개장 이후로는 추세를 보면서 뭡니까? 길게 가져가는 전고 라인 혹은 어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가고 있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서 가고 있는,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장이에요. 추세장에서는 뭡니까? 전고 라인, 전저 라인, 지지장 다 그냥 무시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매수 쪽으로 쭉 가면 매수 방향 한 곳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타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매매 날것에 대한 포인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제가 설명한 거 뭡니까? 방향대로 가라. 주요 시간대는 뭐예요? 추세대로 가라.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되게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매매 포인트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매매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시는 게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무한반복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무한반복 하시고 이거를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방향과 추세,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머리 안에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줄어요. 리스크가.
자, 5일선과 21선의 방향이 이런데 정방향인데 나는 주요 시간대에 지지 저항을 봐서 여기에서 매도 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컷나죠. 그렇죠. 추세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매도 들어갔어요. 컷나죠. 이번 주에 분명히 성견 선생이 지표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 빼고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갈 가능성 많습니다. 손절 많이 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컷나면 거기에서 그냥 마감하셔야 됩니다. 복구 못합니다. 마이너스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조금 있다, 5분 있다, 10분 있다 아니면 1시간 있다 또 까먹으시고 매매 계속하셔서 뭡니까? 로스컷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방송을 한두 번 정도 들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다 두고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매매 적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부터 바로 밑에 있는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성견 선생님하고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여기에 대한 훈련을 무한반복 하셔야 돼요. 운동처럼 무한반복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장이 오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장이 펼쳐지더라도 반복 훈련 받은 대로 그런 루틴대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삽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 기법, 차트요. 이거는 이런 매매에 대한 포인트,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 다음에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켜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전부터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내일 첫날입니다. 내일 첫날부터라도 무한반복하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상품별로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견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 보시고 함께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일봉상 오늘의 캔들이 작은 음봉의 형태로 5일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어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셨습니다. 로스컷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며 오늘의 캔들이 5일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3분 봉상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 크로스 상황이니 매도가 유리하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오늘 방송 중에 44,968포인트 매도 MIT 전략 주셨는데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항생도 짚어주셨는데요. V자를 그리면서 상승 중이니 우상향 추세에 좀 더 가깝지만 캔들이 21선을 이탈해가며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 주요 거래 시간대까지 기다린 후 일봉이 24,500포인트를 돌파할지 23,160포인트를 이탈할지를 확인하고 매매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